그랬을 때 뭘 해줘야 돼요? 햇빛을 세우죠. 예? 햇빛을 세우죠. 예? 햇빛. 조금만 크게. 햇빛. 햇빛을 쐬주라고요? 또요? 백한톨 넣어야죠. 예? 백한톨. 백한털이요? 네. 또요? 정답이 나왔어요.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 혈중에 비타민 A가 부족하다. 그러니까 그런 현상은 여기 간에가 6개월 쓸 수 있는 비타민 A가 저장이 되어 있거든요. 보통. 근데 그걸 다 쓰고 나니까 부족하면 여기까지 이런 증세가 나와요. 그럴 때는 소를 잡아서 비타민 A 있잖아요. 비타민 AD3, 비칸톨 E 이거를 일단 5ml를 주사를 해주고 증세를 넣는 거예요. 왜냐면 그게 부족했잖아요. 그러니까 비육을 여기 있는 선생님들이 잘 하시다 보면 그런 경우가 나오고, 근데 우리는 그런 걸 조치를 못 해가지고 이거 뭐야 그래가지고 그냥 응급 부축을 해서 내보내잖아요. 부르스를 넘어가고 막. 그런 걸 알면 조치를 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나서 알팔바 같은 산화도 있잖아요. 그거를 한 일주일 정도 주면 그런 증세가 쭉 가거든요. 근데 최고 고난도로 소를 잘 키우는 집에 가면 그런 소들이 보입니다. 근데 우리는 번식만 하니까 그러지만 실제 그런 것이 우리가 알고 있으면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까 그 전화를 받고 웃고 있던 그 모습이 그때 당시에 저의 성적입니다. 여기는 전국의 평균 성적이고 이건 저의 성적이었어요. 소 키운 지 8년도 안 됐는데 이 정도 하면 저도 엄청 열심히 한 거잖아요.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제가 이제는 돈 벌 일만 남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소를 출하를 했는데 나주 공판장에서 전화가 왔어요. 너희 집 소에서 공판장에 소를 이렇게 보면 우계력이 오면 아내가 이렇게 덩얼덩하는 거예요. 우계력 증세가 있다면서 판정을 보류를 하겠다. 그 전화를 받고 조금 있으니까 그 동물위생사업소 있죠. 동물위생사업소에서 하얀 가운 입은 애들이 17명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오후인데, 오후 한 5시쯤인데 그 친구들이 와가지고 저희 집에 있는 모든 소한테 꼴랑지 여기다가 주사를 이렇게 봐요. 주사. 그러면 3일 뒤에 거기가 우계력이 있으면 이렇게 부어 올라와요. 한 요만큼 하게 부어 올라와요. 그리고 피를 빼요. 그리고 피를 빼서 검사를 2가지를 하거든요. 그런데 동물위생사업소에는 전문 수의사가 몇 명이 없어요. 그 학교 다니다 온 친구들밖에 없으니까 피를 안 빼봤잖아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주사기로 이 꼴랑지에다 피를 빼는데 주사기를 20번도 더 꽂는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도끼로 찍어버리고 싶었어요. 진짜. 그래서 했는데 이제 집에 있는 소들이 이제 우계력이 나와서 우계력이 나오면 일단 농장이 이동 제한이 되고 출하를 한 마리도 할 수 없어요. 그리고 2달 뒤에 또 검사를 합니다. 2달 뒤에 검사를 하고 또 하고 그래서 연속적으로 2번 해서 안 나오면 아 너희 집은 이제 더 이상 안 나온다 이렇게 해제가 되는데 첫 번째 하니까 안 나와요. 이제 괜찮겠네. 2번째 하니까 나옵니다. 그러니까 행정기관에서 명령이 와요. 어떻게 그러냐. 지금 소를 전부 다 살처분을 하든지 아니면 보상을 계속 깎든지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일단은 소가 한번 농장에 크게 오면 골라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살처분을 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6개월 이하 송아지는 집에서 살처분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 목에다가 주사를 딱 주는 순간에 3초면 픽 쓰러져요. 죽어요. 큰 소독 딱 하면 3초면 쓰러져요. 여기다. 그 죽는 거를 제가 보고 있고 죽이고 있고. 그렇게 해서 집에 있는 모든 소가 이제 없는 애는 도축장하고 그렇게 살처분을 하고 났는데, 제가 23년 직장생활하고 내려올 때 아파트까지 팔아서 6억 1천만 원을 들고 기농을 했어요. 근데 소를 다 내보내고 하니까 남은 것은 축사에 소똥만 있고 축협에 대출 3억 4천이 있었어요. 그리고 소를 해서 보상받은 가격이 얼마냐면 송아지는 91만 원, 그 다음에 어미소는 181만 원 이렇게 받았어요. 답이 안 나오잖아요. 답이.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래가지고 15일 동안을 농장 관리사에 박혀가지고 안 나왔습니다. 네, 우리 엄마가 그 옆동 그 사는데 새벽마다 와가지고 관리사에 불이 켜지나 안 켜지나. 왜 그러신지 알죠? 제가 딴 생각할까 봐. 15일째 됐는데 저희 집사람이 뭐라 하냐면, 네가 소 키운다고 한 달 동안 돌아다니면서 쓴 이 일기장을 보니까 나는 67세까지 소를 키우고 후계자한테 인계하고 그때 은퇴를 하겠다 이렇게 써 있었다고 해요. 근데 지금 우리가 제가 57세였습니다. 57세니까 10년 정도 시간이 남았다. 다시 해보지 않을래? 이렇게 해가지고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때서부터 저는 계량을 이제 안 한다. 머릿속에 계량 삭제. 계량은 진짜 안 한다. 그리고 임신 후 사다가 빨리빨리 회전시켜서 돈 버는 일에 집중하자 했는데, 이 친구가 지금 우리 집에 큰 며느리거든요. 이 친구가 뭐라고 하냐면, 아버님 제가 결혼을 할 때 오빠가 좋아서 결혼을 했는데 두 번째는 농장에 와서 소들을 보니까 너무 예뻐서 제가 그 소를 물려받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소를 키우지 말고 좋은 소를 좀 키워줬으면 해요. 그래서 다시, 그때는 소값이 굉장히 쌌었어요. 250만 원 주면 6개월 감정 나온 소를 살 수 있었거든요. 저 아는 걸 골라서 가져가라고 했어요. 50마리를. 그런데 제가 며느리의 그 말을 듣고 650만씩을 주고 입시를 했어요. 그 입시간 650만씩 입시간 수 중에 20마리 정도가 또 다른 질병이 있어서 또 체육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뒤질러면 계속 뒤지라고 받는 거예요. 어쨌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제 집사람이 일어서보자 해가지고 아침부터 저녁 10시까지 45일 동안 농장을 소독을 했습니다. 물소독 3번, 불소독 2번. 이렇게 해가지고 소를 입식해서 5년 만에 제가 보증 종무 한 마리하고 지금 현재 후보 시수소가 지금 한국계양사무소에 지금 4마리가 있는데 내년에 보증 심사가 되면 몇 마리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또 빨리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동안 축적된, 내가 계량을 하기 위해서 축적된 게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이제 3시 5분이에요. 졸리시니까 잠깐 끊었다가 다시 비육했을 때 도체중이 한 549kg나 648kg 이 정도 나오면, 요즘에 그 보너스면 지금은 2만 한 1,000원, 2,000원 정도 가잖아요. 1등급이 2만 원 넘었습니다, 지금. 네. 그러니까 만약에 648kg에 보너스만 해도 얼마죠, 이게? 1,400만 원? 1,300 얼마 되잖아요. 이제 앞으로는 소가 무게가 나와야죠. 도축하면. 왜냐면 우리는 그 등급을 받으면 만약에 2만 원이다. 그러면 2만 원 곱하기
무게잖아요. 무게니까 소가 무게가 나와요. 무게가 안 나오면 2 플러스 걸려도 돈이 안 돼요. 만약에 450kg다 그러면 똑같은 2만 원인데 900만 원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500kg 500만 원, 1000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무게를 늘리는 일에 집중을 좀 해서 계량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지난번에 왔을 때는 올 때 잡는 연습을 많이 했잖아요. 이거 잊어먹었어요? 근데 오늘은 여기 잡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여기요. 제가 올라가서 볼게요. 여기 옆구리 살 요게 몇 밀리야 되냐면 암소는 집에서 평상시에 육성 후부터 새끼 낳고 있을 때까지 이게 몇 밀리야 되냐면요. 제가 이제 또 질문을 해볼게요. 레스타노 회장님, 옆구리가 몇 밀리, 여기 살이 몇 밀리야 될까요? 네? 4mm요? 와, 회장님은 역시 그래서 회장님. 자기 집에 지금 키우고 있는 소가요. 갈빗대가 툭툭 튀어나오면 여기가 4mm가 안 나와. 근데 이렇게 이제 이걸 손으로 잡아서는 잘 모르고 초음파를 해봐야 알거든요. 근데 집에 있는 소가 너무 마르면 이게 얼마가 제가 이제 처음에 한 5년 동안 암수에 계속 초음파를 해서 옆구리 이게 등지방 두께를 재보니까 우리 집의 소의 평균이 1.8mm가 나왔어요. 1.8mm 나오면 회장님 좋아요, 안 좋아요? 회장님 안 좋다는 네. 1.8mm가 나오면 이게 내가 소를 잘못 키운 거예요. 몇 mm 나왔냐면 4mm에서 6mm가 나와야지. 그 이유는 뭐냐면 그렇게 안 나오면 얘를 비육할 때 등급이 안 나와요. 그래서 소를 사료를 너무 조금 먹이면 안 되고요. 육성기 때까지는 하여튼 사료를 잘 먹여야 돼요. 전 회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도 수정하신 원장님들은 그것도 싫어하는 분들이 있어요. 원장님들은 다 그래요. 여기 항상 써 있어요. 여기가 4mm 정도 되게. 그러니까 이 4mm 되게 한 것은 쉽게 말하면 암송아지나 수송아지나 8개월까지는 있잖아요. 그 사료를 주로 더 많이 먹게. 그리고 푸른 옆에 놔두고 자율적으로 먹게 하면 송아지가 알아서 용후 사료를 7, 풀을 3 이 정도로 먹어요. 그런 식으로 길렀을 때 암소가 14개월 정도 되면요. 아까 어떤 분 소리였는데 소가 그 칸마다 있죠. 칸. 문자칸이 대부분 보면 우리 축사의 문자칸이 가서 한번 자료 재보시면 대부분 1m 50으로 되어 있습니다. 1m 50을 넘어가면 소가 엄청 좋고요. 문짝 넘어가던가요? 다? 네? 수컷은 넘어가고 암컷은 안 네. 근데 이제 어렸을 때부터 사료를 잘 먹여서 키우면 이제 14개월 때는 안 넘어가겠죠. 근데 1상하고 2상 때 되면 넘어간 애들이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그 암소에다가 사료를 다 조금씩 준다라고만 들으셨죠? 안 그렇습니까? 암소는 사료를 얼마 먹여야 됩니까? 3kg, 3kg요? 4kg. 근데 한번 제가 소를 딱 키울 때 2005년도에요. 4kg.
이렇게 교육과가 딱 앉아있는데 앞에 전문가 오셔가지고 암소는 사료 3kg 이랬어요. 근데 지금도 3kg인데 지금 계량이 돼가지고 소가 100kg가 늘어났어요. 100kg가 늘어난 똑같이 3kg를 주면 편한 소일수록 발정이 안 온다는 얘기가 그래서 나와요. 이제 수정할 때 있잖아요. 수정할 때 계량을 진짜 하신다고 생각하면 정액을 선택할 때 그 EPD 끝내지방 부체중 이런 건 나오잖아요. 근데 그거 빼놓고 요렇게 돼 있는 거 여기 있거든요. 이렇게 빨갛게 돼 있는데 여기에 곰폭이라는 부분이 좀 넓은 걸 쓰시면 곰폭이 여기 뒤에 엉덩이거든요. 근데 모든 서로 송아지 사는 장사는 마지막에 볼 때 뒷을 봅니다. 전 회장님 그러시죠? 네. 뒷이 좋으면 가격을 매겨요. 왜냐? 뒷이 좋으면 거기에 무게가 100kg가 걸려요. 100kg. 그 다음에 암소 같으면 새끼를 잘 나잖아요. 뒷이 넓으니까. 그래서 정액을 선택할 때 근내 지방이나 도체중 이런 거를 보지만 그때 여기 공폭이라는 거 보고, 공폭이 어디냐면요. 송아지 때만 이게 보여요. 여기 있잖아요. 여기 보면 뼈가 이렇게 툭 튀어나온 데 있거든요. 이거하고 이쪽하고 거리가 공폭이거든요. 그러니까 뒤에가 넓은 게 좋은 송아지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정액을 선택할 때 그걸 선택하면 무게가 많이 나오는 소를 고를 수가 있어요. 자, 이제 1년에 소 한 마리를 낳으려면요. 우리 경기도에서 소 맨날 사가시는 여사님 1년에 소 한 마리씩 납니까? 저는 다 날 줄 알았어요. 1년에 일상 자신 있게 하시는 분 있습니까? 있어요? 저는 대한민국에 1년 일산하는 분은 단 한 명도 없을 거라고, 아무도 안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올까요? 나올까요? 그런 소가 가끔 있어요. 네? 그런 소가 있어요. 1년에 딱 그런 소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매년 1년 일산을 할 수 있냐고. 15개월 이상. 앞으로 갈수록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뜨거운데 수정이 잘 됩니까? 럼피스킨 맞추나가지고 구제역 맞추나가지고 저 그저께 감정했는데요. 61마리 감정했는데 49마리밖에 안 들었어요. 80.4%. 점점 수태율이 떨어져요. 근데 이제 여기 이 표를 우리가 이해를 하면 송아지를 건강하고 1년 일산을 하기가 쉬워요. 제가 이제 요 포인트로만 안 비치니까 여기가 0이라고 써있어요. 여기가 0이라고. 그리고 여기가 56이라고 써있거든요. 여기 0이 뭐냐면 여기 0이라고 써있는 데가 새끼를 낳는 날이에요. 새끼를 낳는 날. 그러면 새끼를 낳는 날로부터 쭉 이렇게 가면 여기가 56일 전에 엄마는 뭐를 하냐면 엄마가 지금 뱃속에 태아가 들어있어요. 낳기 전에. 근데 우리가 60일 전에, 2달 전에 도다매기기 하러 가잖아요. 왜 도다매기를 하냐면 요때 엄마 뱃속에서는 새로운 아기를 만드는 작업을 시작을 해요. 새로운 아기를 만들 수 있는 작업을. 근데 이 작업을 해야 되는데 뱃속에는 지금 이제 60일이니까 이제 8개월 정도 이제 됐잖아요. 그러면 뱃속에 있는 송아지가 지금 몇 킬로 되면 15kg 정도 됐습니다. 그러면 이 송아지는 엄청 많이 크고 밥을 이제 엄마로부터 에너지를 많이 받아야 돼요. 그러면 엄마 속에 에너지가 막 뺏어가면 엄마는 들어오는 밥에 한계가 있으니까 송아지를 키워야 되잖아요. 그러면 다음 아기 낳을 일을 여기서 못 해버려요.
그래서 분만 60일 전에 사료를 더 주자 하는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나는 1년 일상 하기 싫어. 그럼 안 주면 돼요. 근데 1년 일상 하자 그러면 줘야 돼요. 그러면 이제 여기가 0이 됐어요. 사료를 더 줬다 그러면 여기가 이렇게 생긴 이유가 뭐냐면 엄마 뱃속에 에너지가 점점점 고갈돼가요. 이렇게 새끼가 커가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밥을 더 줘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떨어져가니까 여기에 새끼 나는 날인데 그래가지고 새끼를 낳고 나서 21일째 될 때 엄마 몸에 에너지가 제일 낮아져요. 그러면 새끼 낳고 나서 어떤 수의사분이 설사하니까 새끼 나면 사료 줄여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더 줘야 되잖아요. 여기서.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새끼를 낳고 나면 사실은 1kg 정도 사료를 올려줘요. 그래야 설사를 안 하고 송아지가 쭉쭉쭉 크고 그 다음에 엄마가 새로운 아기를 만들 남포를 키울 거 아니에요. 그러잖아요. 그래야지 여기 두 번째 이제 여기가 배란이 이때 다시 이제 이때 40일, 45일 사이에 이게 발정이 있다고 할 때 이때 수정을 하면 1년 일산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 집에 새끼 나가지고 45일 만에 발정이 잘 안 온다. 그러면 이렇게 지금 엄마 몸속에서 에너지가 이렇게 쭉 떨어져 가지고 있는데 보충을 안 해준 거예요. 송아지는 젖을 엄청 빠니까 빵만큼 보충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60일 전에 사료 더 주자. 그 다음에 소 상태에 따라서 30일 전에 또 더 올려줘야 돼요. 60일 전에는 다음 애기 만들기 위한 작업인데요. 여기 30일 전에는요. 참젖을 만들기 위한 작업이 그때부터 시작해요. 참젖. 요거를 안 하면 젖이 물젖이 돼요. 참젖이. 엄마들은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그럼 여기 이제 새끼를 낳는데 왜 더 줘야 되냐? 새끼가 나서 매일 먹잖아요. 젖을 4000cc 정도 먹으면 4리터씩 송아지가 막 빨아요. 그러면 엄마는 뭘 먹어야 되는데 안 주면 엄마 몸에 있는 걸 빼먹잖아요. 그래서 골을 빼먹는다 하잖아요. 등골 빼먹는다. 새끼들이 송아지도 등골 빼먹죠. 근데 등골 빼먹을 때 우리가 영양 공급 안 하면 어미 속에 새끼 날아가겠어요? 안 날아가지. 그래서 사료를 더 주는 겁니다. 이게 1년 일산하는데 이것을 알면 우리가 소를 보면서 사료를 더 줄지 적게 줄지 그걸 항상 운영할 수 있거든요. 좀 맞는 말 같죠? 저기 대표님. 그러지 않습니까? 대표님? 대표님. 저걸로 보면 그런 것 같지 않아요? 우리가 사료를 더 주거나. 근데 보통 저기들이 와서 강사들에게 60일 전에 사료 더 줘라, 30일 전에 더 줘라. 근데 왜 무엇 때문에 그러냐? 우리가 1년 일상을 하기 위해서. 송아지 설사 안 하게 하려고. 그래서 사료를 더 주시는데, 근데 엄마 소가 이렇게 여기가 막 살이 쪄 있다. 그러면 그때는 30일 전에는 사료를 안 올려줘도 돼요. 무조건 올린다는 게 아니라. 거기 이제 이해하셨죠? 근데 보통 그 네. 10일 전에 더다 먹이기 안 하잖아요. 네. 그래갖고 저 밑에 최하 단계 새끼 낳고 나서 그 사료를 늘리잖아요. 그럼 100% 송아지 설사해요. 더다 먹이기 한 상태에서 사료를 올리면 설사를 안 하는데 설사 시기가 또 그때하고 비슷하거든요. 네. 송아지가. 그게 더다 먹이기 안 한 상태에서 새끼 나갖고 사료 올리잖아요. 그럼 100% 설사한다고요. 그래서 도다먹이 그 순차적으로 하셔야 되고, 다시 이제 하겠습니다. 자, 올 때 잡았잖아요. 올 때 지금 잡으셔야 돼요. 올 때 이렇게 훑어내면서 올 때 여기까지 올 때 오고, 올 때 안쪽으로 뭐가 있다 했죠? 10도. 혹시 그때게 지난주에 그 얘기 들으시고 가서 혹시
송아지가 나가지고 그 종이 먹여보신 분 있습니까? 하셨어요, 회장님? 근데 그때 올 때 잡아봤어요? 그래갖고 올 때 뒤쪽으로 삽입간이 들어가서 간 잡았죠. 마음 놓고 먹여도 되잖아. 예쁜데 수수가 네. 그런데요, 그렇게 했는데 제가 해보니까 송아지가 큰 송아지이고 좋은 송아지일수록요, 제가 여기 코바를 하겠죠. 묶으라 했잖아요. 묶고 줄로 묶고 가랭이 끼면 송아지는 뒤로 몰라니까 송아지가 뒤로 빠지잖아요. 이렇게 딱 송아지가 뒤로 가려면 딱 빠지잖아요. 이때 관을 넣고 올대를 잡은 다음에 올대 안쪽으로 관이 잡히는가 안 잡히는가 봐서 안 잡히면 다시 빼서 다시 잡힐 때까지 다시 넣어야 돼요. 근데 제가 지금 요 한 28일 동안에 지금 28마리가 나왔는데 그 중에 큰 애들, 힘 있는 애들 있잖아요. 얘들은 막 흔들어요, 막. 근데 3마리가 안 들어갔어요. 만약에 이거를 이 올대를 잡고 안에 있는 식도로 확인을 안 했다면 3마리는 죽었어요. 여기 계신 사장님들 초육 먹이는 거 지난번에 했던 우리 했던 그거 있죠. 그걸 잊어먹으면 안 돼요. 올대 안쪽으로 넣으면 식도가 그 관을 넣어야 비로소 잡혀요. 안 넣으면 안 잡혀요. 저기 사장님 잡혔다고요? 안 잡혀요. 지금요? 아니 옷을 넣고 해도 울때만 잡히지 안에 관이 안 잡히더라고. 그게 이렇게 그러니까 그때 100번을 이렇게 만져서 감각을 익혀야 겠잖아요. 이렇게 쭉 따라가잖아요. 그럼 이걸 잡으면 그 안쪽으로 쭉 넣으면 관이 딱 잡힙니다. 그러니까 요 울대를 간을 넣기 전에 이걸 잡아보고 그 다음에 넣은 뒤로 잡고 나서 변화가 있잖아요. 그 변화를 느끼셔야 돼요. 오늘 한 20마리는 내가 해봤는데 네. 한 번도 감각이 안 왔어요. 그냥 넣어도 한 마리도 안 죽었는데 한 마리도 안 죽었는데는 언젠가는 죽을 놈이 나옵니다. 진짜 안 잡히더라고요. 언젠가 죽을 놈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 죽을 놈 나오면 얼마나 하면 제일 좋은 놈이 죽는다니까요. 자, 일단은 올 때 했고, 자 이게 왜 우리가 60일 전에 사료를 더 주는 가도 이해를 하셨잖아요. 송아지 체중 제자 이런 얘기도 안 하고 그렇게 시간이 제가 왜 5.5년에 걸리는 개량을 6개월만 할 수 있냐면 저는 저희 집에서 나가는 모든 소의 등심을 제가 거새우의 등심을 다 봤습니다. 그 다음에 암소의 등심도 지금도 나주 공판장에 가면 봅니다. 공판장에 가서 보면 이 등심 모양을 이렇게 보면 지금 우리 집에 소가 사료를 잘 먹었는지 개량이 잘 됐는지 이런 부분들을 다 알아요. 가서 보신 적 없으시죠? 등심을 자 제가 지난주 시간에 내 소를 출하했어요. 음성으로 출하했어. 아니면 나주공판장으로 출하했어. 등심 어떻게 볼 수 있다고 말씀 안 드렸나요? 자, 제 소를 이제 오늘 대표님 소를 이제 다음 주 월요일 날 나주공판장으로 출하를 했어요. 월요일 날 출하를 하면 그날 오후에 가면 그 다음 날 도축이 되고 오전에 가면 그날 도축이 되거든요. 도축이 되면 그 소가 하루 냉장실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날 등급을 매기거든요. 그러니까 그 등급을 그러니까 도축장에 전화하면 내가 소를 출하했습니다. 그러면 소를 누구누구 출하했는데 몇 번을 출하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멀어서 난 소를 보고 싶은데 내가 못 가니까 제 등심 사진을 좀 찍어서 보내주십시오. 그러면 축산물 품질 평가에 사진을 찍고 그 옆에다 이렇게 설명을 딱 해가지고 사진을 딱 보내주고 저는 설명을 좀 듣고 싶고요. 그 말까지를 해놓으면 그분들이 들어가서 볼 사진 찍을 때 그런 기록을 자세히 기억해놨다가 사장님 저는요 비육이요 한 2달 더 해야 되는데 안 했고요. 아니면 육성기 때 사료를 잘 안 먹여서요 마블링 씨앗이 잘 안 뿌려져서 이런 얘기를 해줘요.
전화만 하면 되는데 그거 안 하는 겁니까? 하시면 되잖아요. 축산물 품질 평가 어디든지 전화를 하면 지금 다 해줍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가도 우리 집 소의 이런 모양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소를 지금까지 딱 해서 초음파도 하고 그 다음에 유전체 분석도 하고 송아지 나와서 젖을 잘 먹인가 이런 것까지 평가를 해서 그런 순서에서 매년 밑에를 계속 도축을 해 나가면 항상 우리 집에는 더 좋은 놈이 남아있게 되잖아요. 그 시간이 쌓여야지 우리 저 여사님네처럼 경기도에서 소를 사러 오죠. 제가 경기도에 김포로 저희 집 송아지가 1년에 봄, 가을로 2번씩 가거든요. 제가 1년에 한 번 정도씩 이 농장에 가서 제가 보낸 소가 잘 크고 있는지 확인을 합니다. 그분한테 물어보고 그 다음에 가서 보면 불량품 소도 있어요. 갔는데 소가 한 다른 애들은 한 800kg, 900kg, 1000kg 이 정도 된 애도 있는데 600kg나 500kg 정도 안 된 소들도 있어요. 그러면 정말 얼굴을 못 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송아지를 보낼 때 한 마리를 끼워 보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죠. 이래야 농장과 거래가 됩니다. 내 이익만 채우면 안 되죠. 자, 이제 끝이에요. 끝. 근데 아까 여기 우리 그 엄마 가셨네, 그죠? 저기 지금 젊은 앞에 있는 여기 가셨어. 청년 후계자 집이 돈이 제일 잘 도는 농장. 그 다음에 또 잘 되는 농장이 누구냐면 우리 전 회장님. 전 회장님 손 들어주세요. 전 회장님네 집도 돈이 제일 잘 돌아요. 그 농장들은 형태가 뭐냐면 내 집에서 생산도 하지만 외부에서 입식도 합니다. 그걸 저는 하이브리드 농장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집에서 태어난 암송아지가 태어났어. 그러면 15개월, 14개월째 수정하잖아요. 그럼부터 10개월 뒤에 나오죠. 그러면 25개월 걸리잖아요. 2년 만에 송아지가 나오잖아요. 2년 만에 나온 송아지 8개월 내지 9개월 키워야 되잖아요. 그러면 송아지 실제 나가는데 3년 걸려요. 그런데 우리 전 회장님네는 어떻게 되냐면 장에서 임신후 사오셨죠? 임신으로 사고 송아지. 예, 그러니까 그러면 만약에 우리 전 회장님이 12개월짜리 송아지를 사왔어요. 집에 오면 2달 뒤면 수정할 수 있습니다. 2달 뒤에 수정한 다음에 임신 감정 4개월만 나오면 장에서 거래가 돼요. 지금 같은 경우는 임신 후 가격이 좋으니까 지금은 그런 거 할 때.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꼭 우리 집에서 난 소만 죽어라고 기르라고 하면 공태도 나오죠. 유산도 나오죠. 그 다음에 설사해서 죽기도 하죠. 그러면 10마리 중에 시장에 팔 수 있는 소가 7마리밖에 안 나옵니다. 이게 평균이에요. 따져보면. 그러니까 번식 농가는 항상 사료값이 돌아올 때마다 아이고 지갑에 사료값이 결제하는 게 좀 그런데 회장님 그런 어려움 없으시죠? 우리 회장님은 지금 올해 대박이 났어요. 그래서 뭐냐면 일부 시장에서 좀 사오면 어떻습니까? 10개월짜리, 12개월짜리 수송아지 팔고 그거 가져와서 지금 같은 경우에 2달 만에 또 수정해서 4개월 동안 6개월 만에 소가 나가잖아요. 이렇게 돌리는 걸 한쪽에서 이렇게 하면 돈이 계속 들어오잖아요. 돈이. 안 그럴까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아, 밖에서 소가 들어오면 질병이 와. 가만히 있어도 질병 옵니다. 가만히 있어도.
안 그럴까요? 네. 저는 이렇게 하지 않으면 평생 우리는 요거 좋은 일 시키냐면 그렇게 졸리는 분들 좋은 일 시키고 그러지 않을까요? 초입시간 분들 생각해보시오. 저기 시장에 와서 나는 10개월짜리 송아지를 사. 8개월, 9개월. 이미 아파서 빠지면 빠지고 죽으려면 다 죽으면 건강한 놈만 오잖아요. 실패할 확률이 없어요. 만약에 번식농장은 실패를 30% 한다면 입식을 하면 1%밖에 안 하는 거예요. 30배 실패를 안 하는 거예요. 누가 이겨? 비육농장이 주변에서 규모가 커졌습니까? 번식농장이 커졌습니까? 근데 우리가 비육농장만 하기는 그러니까 이거를 일부만 그렇게 하면은 이게 삑삑삑 돌아가는데 왜 안 했을까? 이게 하이브리드 농장인데 노회장님 해야 되지 않을까요? 합시다. 자, 오늘 한 거를 요약한다면 이렇습니다. 유전체 분석을 올해는 종축 개량에 비해서 내년에는 축제부터 해야 되죠? 지금 노 회장님 방금 고개 끄덕끄덕했어요. 한 군데 가서 항상 한 군데에 나온다. 그리고 오래 했으면 이제는 새로 태어난 암송아지만 하면 돼. 새로 태어난 암송아지. 그래서 거기 순서대로 해가지고 밑에서부터 빼내면 된다. 밑에 나쁜 놈 빼내면 되잖아요. 너무 쉬워요. 간단하잖아요. 그러면 후대에서 검증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꼬리에서 털 빼가지고 검사하는 것은 6개월짜리 안 해도 됩니다. 태어나자마자 뽑아도 됩니다. 하루 만에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3개월 만에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3개월째 젖을 뺄 때 우리는 미경산 비육할로 우리가 키워 올리는 이렇게 하면요. 그때서부터 비육을 들어가면 미경산 비육 등급이 나요. 근데 12개월, 14개월 넘어서 비육하면 등급이 다 안 나오겠죠. 그래서 총괄을 하시고 그 다음에 오늘 개량이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개량은 천천히 하시면 돼요. 개량에 목물 필요 없습니다. 개량은 천천히 해나가요. 천천히. 걔는 내일 저도 사야지. 그 다음에 정액이 쓸만한 정액이 없다라고 하시잖아요. 그러죠? 쓸만한 정액 없죠? 네? 그런데요, 송아지가 태어나서 수정을 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425일이 있거든요. 425일 이 시간에 이 송아지한테 맞는 정액을 내가 구하려면 못 구할까요? 구할까요? 못 구할까요? 구할 수 있어요. 이렇게 425일 동안 쓸 정액을 구하면 만약에 지금 정액 하나에 10,000원이잖아요. 그러면 20,000원만 구할 수 있습니다. 425일이라는 시간 있잖아요. 이게 대통령 상을 타는 사람들의 비결입니다. 태어나자마자 이 손에 넣을 정액을 이미 뭘 넣어야 돼요? 그 정액을 찾아요. 그러면 됩니다. 정액 근친 허용 개수를 얼마나 잡으십니까? 근치는요 6.25% 이내면 됩니다. 6.25 안 넘어가고. 근데 우리는 3% 막 안 해야 되겠다 막 이렇게 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육종학자들은 6.25만 안 넘으면 개량의 효과가 근친의 효과를 압도적으로 능가하기 때문에 고민하지 말고 하라고. 예. 그런데 0% 찾으려고 노력을 엄청 하세요. 그럴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소를 키울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있습니까? 솔직히. 안 그래요? 그 다음에 농장에 소가 꽉 차 있다면 송아지를 85%를 모태를 시키십시오. 송아지를. 이게 극단적인 개량인데요. 농장에 소가 꽉 차 있다면 어차피 송아지가 계속 나잖아요.
그러면 난 만큼 위로 빼든지 아래로 빼든지 해야 될 거잖아요. 근데 아래에서 85%를 빼버리면 좋은 송아지만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우리 집에 있는 소는 다 좋은 소만 있기 때문에 자동form으로 비싼 송아지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시간만 기다리시면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아까 내 집에서 다 난 놈만 하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좀 밖에서 하면 어떻습니까? 그리고 밖에서 좋으면 임신후 사다가 빨리 분만해서 송아지 내다 팔고 아무튼 비유할 수 있잖아요. 이런 것을 곁들이지 않으면 이제 연세가 좀 있으시면 별 고민을 안 해도 되지만 우리 젊은이들은 좀 더 잘 사는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처음에 이때 안 하면 언제 합니까? 마치겠습니다.